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칸트. 칸트는 도덕 법칙의 특징을 정언 명령, 즉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는 무조건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칸트 윤리 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도 살펴봤었죠. 대표적으로 도덕 법칙의 형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 즉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 너무 엄격해서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가지 의무가 서로 상충할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배울 로스입니다. 로스는 특히 여러 가지 의무가 서로 상충할 때 이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의무와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무가 서로 상충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로스는 칸트의 무조건적 의무와는 구별되는 조건부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부 의무라는 것은 무조건적 의무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의무인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의무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무가 갈등하는 상황을 도덕적 갈등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로 상충한다. 서로 갈등한다. 로스는 조건부 의무의 종류를 크게 7가지를 제시합니다. 칸트가 도덕 법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로스는 7개나 되는 조건부 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약속 이행.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5번째로는 정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정의. 그리고 자기개발.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 악행 금지. 남에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7가지 조건부 의무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죠. 어떨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었다가, 어떨 땐 누군가의 아내가 됐다가, 어떨 때는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의 딸,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그리고 다양한 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의무들 간에 갈등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친구와 약속을 했다. 너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소원 들어줄게.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친구가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나랑 약속했으니까 저희 가서 저 사람 좀 죽여. 악행 금지의 의무가 함께 따라붙죠. 친구의 약속을 지키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악행을 피하려고 하면 친구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의무가 더 강한 의무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린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른 사람을 살인하라는 친구의 요청은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조건부 의무보다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부 의무가 우리에게 더 강한 의무로 다가올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내가 소방관인데 오늘 불이 나서 불을 끄러 출동을 했다. 성실하게 불을 끄고 있는데 아무리 불을 끄려고 노력해도 불길이 잦아들지는 않고 자꾸자꾸 번져가서 퇴근 시간이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오늘 퇴근하고 나는 원래 헬스클럽에 가서 몸짱이 되려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성실과 자기 개발이라는 두 가지 조건부 의무가 상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물론 내 몸을, 내 건강을 챙겨야 한다라는 자기 개발의 의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소방관으로서 나의 의무, 성실해야 하는 의무가 더 강한 의무인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부 의무들이 서로 상충하고 갈등하는 경우, 그 가운데 어떤 의무는 약한 의무가 되고 또 어떤 의무는 강한 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직관을 통해 알 수 있다. 직관. 그래서 약한 의무는 잠시 유보해두고, 즉 미뤄두고 더 강한 의무를 그 상황의 실제적 의무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의 직관은 여러 가지 조건부 의무가 서로 상충할 때 어떤 의무가 더 강한 의무고 또 어떤 의무가 더 약한 의무인지, 즉 어떤 의무를 강한 의무, 즉 실제적 의무로 받아들일지 우리는 직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직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선을 산출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140페이지고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칸트 윤리사상은 현대에서 다양하게 해석됐는데 칸트의 사상과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칸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칸트주의는 칸트의 의무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또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칸트주의자가 로스입니다. 로스는 칸트 의무론의 한계인 도덕적 의무가 서로 충돌하고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보다 조금 더 느슨한 도덕적 의무로서 조건부 의무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조건부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두 가지 조건부 의무 중에 더 강한 의무가 실제적 의무로 드러난다. 즉, 조건부 의무 중에서 더 우선되는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무는 유보된다. 약한 의무는 유보된다. 자, 여기 얘가 있네요.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아이를 보게 된다. 자, 이 경우는 바로 약속 이행의 의무와 선행의 의무라는 두 가지 조건부 의무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경우죠. 근데 우리는 이 경우 선행의 의무가 더 우선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구조가 그 상황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여기 조건부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의무의 7가지 내용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워크북으로 돌아와서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칸트 윤리의 한계인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상충할 때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로스이다. 자, 그래서 로스가 이야기하는 조건부 의무라는 것은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한 도덕 원칙이고 다른 도덕 원칙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 이걸 위해 좀 필기를 해보면
조건부 의무가 두 가지가 상충할 때 더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보다 강한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된다. 그리고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 의무인지, 무엇을 유보시키고 무엇을 실제적 의무로 우선해야 할지는 우리가 직관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직관으로 결정된다. 직관. 별표. 그리고 로스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조건부 의무의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고요. 방금 위에서 필기한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의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그리고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원칙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된다. 그리고 이건 무엇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직관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로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면 수업에서 나누어졌던 한 장짜리 유인물에 있는 6번 문제입니다. 다음 현대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돼 있네요. 약속 지키기, 성실, 호의에 대한 감사, 선행, 정의, 자기개발, 해악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의무가 제시되어 있네요. 자, 이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이런 의무들은 조건부 의무로 존재한다. 자, 근데 이런 조건부 의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더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더 강한 의무가 실제적 의무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실제적 의무는 더 커다란 선을 산출하는 행위일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이 보기가 이제 로스라는 걸 아시겠나요? 조건부 의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정언 명령, 무조건적 의무가 아니라 조건이 붙는 의무이다. 어떤 것과 상충할 때 하나는 유보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 의무로 채택될 수도 있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조건부 의무이다. 그리고 이 상충하는 조건부 의무 가운데 무엇을 유보하고 무엇을 실제적 의무로 받아들일지는 직관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로스는 첫 번째 기억, 상황의 특수성을 올바른 도덕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건부 의무를 유보하거나 채택해야 한다고 했으니 틀린 말이고요. 니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무엇이 실제적 의무가 될 것인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니은, 로스가 긍정할 질문이 맞습니다. 디귿, 절대적 구속력을 지니는 단일한 도덕법칙이 존재한다? 절대적인 도덕법칙이 아니라 조건부 의무였고요. 단일한 도덕법칙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덕적 의무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고 했으니 디귿은 틀리고요. 리을, 자, 이런 도덕적 의무들이 상충할 때 우리는 더 큰 선을 산출하는 행위를 직관적으로 우선하게 된다. 이것도 로스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 봤던 내용 그리고 문제에서 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 중간고사 로스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